안녕하세요. 과학관에서 정모 아이디 펭귄 천사 이정모입니다.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긴 방학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과학 실험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쭉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과학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하려니 답답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엄마표 과학 실험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과학을 하시는 한 회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용미입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하다가 과학 실험을 집에서 네.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과학 교육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학 교육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한 3살, 4살 되면서 아이와 같이 놀이를 해주는데 이 놀이 안에 과학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조금씩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과학 원리를 심어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 원리를 다 알아잖아요. 아이가 아까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학년이라면 학교에 과학이랑 수업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쵸.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 생활 주변에서 아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 과학이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놀면서 자녀가 되게 다양한 체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실험을 했을 때? 그때가 4살 때요. 4살 때? 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걸 하셨는지. 처음에 했던 게 그냥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이제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이건 실험이야 해서 이 원리로 아이에게 어떤 과학 지식이나 원리를 가르쳐 줘야지라는 목표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놀면서 처음에 주의사항이 있죠. 얘는 너무 차가워서 만지면 안 돼. 라든지 그리고 얘는 물속에 넣으면은 막 기체가 나오면서 부구부구 변해. 가만히 공기 중에 냅두면 얘 점점 크기가 작아져. 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게 관찰시켜주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관찰만 했다면 2번째 실험을 했을 때에는 물에다가 넣어보고 3번째 실험을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퐁퐁도 넣어줘보고 4번째 실험을 했을 때에는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어떤 성질이 있는지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조금씩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의 지식을 덧입혀주는 거죠. 근데 우리 회원님은 전공이 뭐였어요? 네, 대학 다닐 때? 전공이 화학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 실험을 통해서 쭉 성장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자기는 화학 해놓고서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지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 엄마 아빠라면 그러면 어디서 그 과학 실험의 방법들, 그 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EBS에서 호기심 딱지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어요. 네. Y맨이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이 나와서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험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실험을 아이와 같이 보면서 우리도 해볼까? 하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과학을 전공했지만 이걸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지? 5살짜리가 이야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도. 그런데 그 컨텐츠에서는 너무나 5살짜리나 6살짜리 이런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전공을 하시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환경이면 위험한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 혼자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애랑 실험을 했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없을 때 친구한테 해보고 싶어요. 네. 자랑을 해주고 싶어. 네.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애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실험을 엄마랑 같이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앞전소자라고 있어요. 예.
근데 앞전소자를 이용해서 검은색 도화지에다가 이제 은박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가장 간격을 가깝게 한 1cm보다도 더 간격이 가깝게 해준 그 모서리 부분만 냅두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뜨려 놔요. 그 상태에서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은박지 부분에서 앞전소자를 누르면 그 가까운 곳에서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놀이지만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은박지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있으면 따가운 정도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엄청 위험한 거는. 얘가 4살, 5살 뭐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면 일단 집에 있는 거 없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좀 크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됐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 있는 재료로 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아이들이 이미 커가지고 과학도 되게 많이 알아요. 맞아요. 또 엄마가 즉흥적으로 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근데 그런 어떤 뭐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과학, 초등 과학 실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저 과학 키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키트는 쿠팡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PPL 아니고요. PPL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있나. 네, 저도 궁금합니다. 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이런 식으로 실험이 4종류가 같이 이거 뭐 지구과학에 관한 거고 지구 내부의 구조에 관한 거네요. 여기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내부 모형을 만드는 거고 이 실험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실험이에요. 네, 그리고 저렇게 실험 키트와 함께 얇은 그런 워크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에 관련된 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실험 과정, 주의사항, 원리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1년치 커리큘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이나 과학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엄마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충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죠? 이거는 이제 서점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내일의 실험왕이라고 하는 이제 교재, 만화책이에요. 과학 원리를 만화로 풀어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풀어낸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키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다시 강조하건데 이게 PPL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하면 과천과학관에도 과학의 똥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천과학관 거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모에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궁금한 것도 없으십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실험을 해보다 보면 화학이나 물리 쪽으로만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나 생물 쪽은 아이와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제 그 부분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생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구과학은 사실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은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이건 돌멩이가 어떤 돌멩이인지 이게 화강암이야. 그 화강암이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버린 뭐 화산암이 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일 좋은 것도 이제 저기죠. 천문대 정말 많거든요. 가서 하늘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천문대 가서 그 별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날씨가 안 좋아서 3번 중에 1번은 못 보거든요. 하지만 가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하늘에 대한 또 우리 동경심을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고요. 지구과학은. 그다음 생물은 더 어려워요. 생물은 왜 어렵냐면 주로 우리 생물로 실험을 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해부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해부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해부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을 지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과학관에서는 정말로 교육이 잘 되고 마음가짐이 된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 해부를 하죠. 그래서 뭐 돼지 심장을 해부했다가
다시 또 꾸며보기도 하고, 저는 집에서는 뭐 지구과학이나 생물에 관한 실험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테마도 별로 없고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을 죽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잘 훈련되고 잘 관리된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에 오셔서 다양한 걸 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가질 때 엄마 아빠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꼬리를 묻는 질문이 나오게끔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간단한 실험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들이 되게 걱정되는 이유가 실험을 통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원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원리 제대로 알려줄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찾아내면 성공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의 정모에 나와서 집에서 아이들과 하는 엄마표 과학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배워가지고 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학 지식이 없으시다고 부족하신 것 같으셔서 뭔가 아이와 같이 실험을 하실 때 겁을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와 같이 실험을 하면서 본인도 같이,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재밌게 느끼고 즐기고 생각하는 그날까지 과학관에서의 정모는 계속됩니다.